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LBX 플레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골판 지정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네,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하이퍼 펑션 이프리트입니다. 박스 아트고요. 2013년 12월 21일 2500엔으로 발매된 하이퍼 펑션 제품인데요. 골격인 코어 스켈톤부터 새로 조형된 키트죠. 아마도 이 앞으로 나올 브로울러 프레임 기반의 LBX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래그 같은 존재인 듯 싶은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골판 지정기 워즈에 등장한 주역 기체들 중에 브로울러 프레임이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인공 기체였던 도트페이서가 있겠고요. 이 키트 자체는 2500엔이라는 아주 하이퍼 펑션으로 치면 스탠다드한 가격에 비해서는 꽤 풍부한 구성을 보여줬던 그런 키트입니다.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부터 말씀드릴게요. 10점 만점 중에 저는 7점 줬고요. 하이퍼 펑션 님이신데 평점이 좀 낮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키트로 인해서 하이퍼 펑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확실한 퀄리티가 보장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조금 버리셔야 할 듯 싶네요. 시작하자마자 좀 대차게 깎아내린 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본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체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판 이프리트하고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게 빠를 듯 하군요, 이해가. 네, 보시다시피 덩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하이퍼 펑션이죠. 코어 스켈톤이 말씀드린 대로 신규 조형인데, 이게 그전까지는 나이트 프레임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로울러 프레임, 나이트 프레임이나 와일드 프레임보다는 조금 한 덩치 더 하시는 코어 스켈톤의 신규 조형에 의해서 이렇게 덩치의 변화가 생겼고요. 덩치 변화 외에도 뭐 역시 하이퍼 펑션이다 보니까 색 분할이라던가 각부의 디테일, 그리고 뭐 스티커 없이도 꽤나 이렇게 조형이 잘 된 거, 특히나 이 꼬리 부분 보시면은 이거는 솔직히 스티커지만 이렇게 디테일이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뒤 스커트에 있는 이 색 분할도 곳곳의 각부 색 분할과 디테일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판과 1500엔이나 차이가 나니까요. 역시 하이퍼 펑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굴곡 있는 몸매, 일반판은 아무래도 크기가 작은 데 비해서 프레임은 그대로 브로울러 프레임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재현해야 됐기 때문에 좀 땅딸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뭔가 조금 더 비율이 좋아졌고 허리도 좀 더 잘록해졌고 그에 비해서 팔이나 다리는 더 우람해졌죠. 그래서 아주 굴곡 있는 엑센트릭한 엑센트릭한 그런 덩치가 나온 듯 하네요.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이퍼 펑션이다 할 만한 색 분할 좋네요, 아주. 근데 스티커가 좀 많아요, 비교적. 하이퍼 펑션은 원래 스티커가 거의 들어있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색 분할에 자신이 있다는 팩이죠. 팩인데 요 꼬리 쪽에 스티커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붙이는데 조금 짜증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뭐 이런 테트론 실 같은 거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지만 굴곡이 많아서 아무래도 스티커가 평평하다 보니까 붙이실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듯 하고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이 안쪽에 보시면은 특히 이 허벅지 쪽에 요 보라색 부분도 이게 색분할이 아니라 스티커입니다. 근데 안쪽에 붙였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보이질 않아서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지, 근데 스티커가 있다는 것 자체로서도 조금 저는 감점을 주고 싶어요. 스티커가 너무 많아서 하이퍼 펑션으로 치면. 그거 외에는 뭐 겉모습에서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네요.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시 하이퍼 펑션. 다음은 가동률 한번 살펴보죠. 가동률 뭐 아무리 제가 뭐 색분할이 어쩌네 저쩌네 해도 하이퍼 펑션은 하이퍼 펑션입니다. 썩어도 준치, 썩어도 하이퍼 펑션. 진짜로 썩었다는 건 아니지만 뭐 코어 스켈톤을 신규 조형했다고 해서 가동률이 뭐 더 떨어졌다거나 전에 비해서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뭐
이전에 나이트 프레임과 전혀 차이가 없는 가동률을 보여주고요. 팔다리는 뭐 90도 이상씩 다 꺾여주고 파츠 조형도 다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이게 발조더스 상태, 발조더스가 아니라 인페르노 모드를 전개했을 때의 그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재현하기 위해서 입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꼬리를 잠깐 떼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입이 열리는 기믹인데 지금 입이 살짝 열린 거예요. 초기죠? 입이 이렇게 입을 여닫을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성품 중에 모드를 재현하는 각종 클리어 파츠를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얼굴 쪽에 가동률이 생긴 거의 최초라고 해야죠. 뭐 도트 블레스 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열리는 구조긴 한데, 얘는 아예 진짜 얼굴이 변하니까요. 얼굴의 표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시 하이퍼 펑션이죠. 뭐 가격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의 재현도 아주 잘해준 것 같네요. 발톱도 이렇게 각각 다 기동할 수 있고요. 좌우로도 벌릴 수 있고, 발톱이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무릎 가동률이 훌륭했지만은 이 발톱이 움직임으로써 더욱더 자유로운 포징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꼬리 부분은 이 일반판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 통짜입니다. 하나의 부품이에요. 하나라기보다는 양옆에 파츠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는 말씀드리자면 이게 꺾이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얘는 다관절, 관절이 하나, 둘, 이렇게 3단 분리가 되는 꼬리입니다. 이렇게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크기 자체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게 주 무장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정말 허리로 후려치면 그냥 바로 브레이크 오버 될 것 같네요. 허리도 이렇게 다관절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약간 감점 요인을 말씀드리자면은 특히나 요 앞에 부분에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물론 꼈다 뺐다 해야 되는 일이 많은 하이퍼 펑션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지만, 비단 요 스커트 뿐만이 아니라 이 어깨 아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하게 끝까지 쏙 들어가는 느낌이 안 나고요. 그냥 이렇게 위에 살짝 걸치는 느낌이라서 이게 아주 불안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요 앞에 이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쏙 빠져버리고, 이게 보통 하이퍼 펑션은 이렇게 헬멧을 벗기듯이 머리를 빼는 기믹이 있다 하지만은 머리 벼슬까지 이렇게 쑥쑥 빠지는 기믹을 넣을 필요는 없었겠죠. 고정력이 조금 부실하다는 거, 이것도 감점 요인으로 꼽고 싶네요. 네, 다음은 무장 설명인데요. 무장은 따로 뭐 총이라던가 칼이라던가 이런 거 안 들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프리트는 정말 남자의 로망이죠. 양주먹, 갖고 태어난 양주먹이 무장이자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은 회색 손이 끼워져 있는데, 이 인페르노 모드를 재현하기 위해서 손 파츠가 굉장히 많이 부속이 됐어요. 방금 보신 회색 손 말고도 이렇게 쥔손, 편손해서 클리어 파츠로 재현된 손 파츠가 따로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페르노 모드를 재현을 해보자면은 인페르노 모드, 그러니까 기체의 성능을 아주 그냥 대포적으로 올리는, 건담으로 치면 트란잠이죠. 트란잠을 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틀린 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이름도 이프리트고 불을 이미지화한 LBX다 보니까 전신에 불을 두른 모습으로 변해서 기체의 성능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그런 모드인데,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 파츠가 조용히 됐고요. 모양 자체만 보면은 과거에 나왔던 하이퍼 펑션 디엠페러의 손 모양과 똑같고요. 이 클리어 파츠들이 이렇게 재현하기 위해서 또 부속이 됐는데, 하나씩 끼워보도록 하죠. 뭐 그냥 이렇게 마모되는 느낌도 없이 그냥 척척 갖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게 각도가 자유롭게 조절을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입이 열리는 기믹을 사용해서 이 입 안쪽에다가, 입이 지금 완전 열렸죠? 에반게리온 우 하는 느낌에 거기다가 이렇게 입에서 불을 뿜는 듯한 형상으로 조형된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겠습니다. 끼우고 불을 추인검 씹듯이 딱 아그작 씹는 듯한. 자, 이게 인페르노 모드 발동 시의 모습인데, 이렇게 클리어 파츠도 아주 색깔이 활활 불타는 색깔로 조형이 됐고 아주 그럴싸하죠. 입에서조차 불이 나오고, 이거는 제품 판매 전에 하비재팬 등등에서 국내 출시 전에 이제 장래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이미 칭찬을 엄청나게 한 바 있습니다. 입에서도 불이 나오는 클리어 파츠까지 이렇게 재현을 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 외에 인페르노 모드 말고, 인페르노 모드 상태에서 불이 막 일어나면서, 주먹에 불이 일어나면서, 불주먹, 말하자면 불주먹이 되면서 필살 펑션인데, 발조더스라고 불주먹을 만들어서 상대편 LBX를 후들겨 패는 그런 필살 펑션이 있었는데,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리어 파츠 주먹이 마련이 된 거고요.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예 조립식으로 이루어진 이펙트 파츠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이 부분 주먹에다가 껴주시고, 이게 홈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딱딱 이렇게 끼워서. 근데 이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고정력들이 조금 불안불안하고, 이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파츠들이 튀어나온 데가 많아서 안전하게 결합을 하려면은 팔을 한번 분리한 다음에 끼우시는 게, 결합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팔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끼워 볼게요. 반대쪽도. 이게 아무래도 이펙트 파츠조차 너무 거대해서 이거를 사출하면서 조립식으로 내야 되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Z모드처럼 완성품 카테고리로 나왔다면은 구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 고생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또 빠져버렸는데, 몇 번을 해도 한 번에 잘 되질 않더라고요. 파츠가 워낙에 크고. 뭐 여러분들도 이런 거 경험하실 때 그냥 서두르지 마세요. 하이퍼 펑션은 어차피 말하자면 솔리드 바디 하나의 부품으로 짜자작 이루어진 그런 제품이 아니라, 외부 프레임이 있고 내부 프레임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파츠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반 리뷰했던 디엠페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보완한 키트였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얘기 없이 아주 훌륭한 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했던 거고요. 특히나 이 클리어 파츠가 많아가지고 조금 지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냥 천천히 결합해 볼게요. 네, 긴 시간 동안 격투 끝에 결합을 해 봤습니다. 이 상태가 발조더스를 발동해서 이제 주먹에 불이 붙은 모습이고요. 아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끼우기는 끼웠는데,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고정력은 안 깔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하이퍼 펑션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 이펙트 파츠를 일체화 시켜서 따로 그냥 교환식으로 주먹과 일체한 상태로 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결합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감점이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뭐 끼워 놓고 보면은 정말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손 파츠가 많이 부족된 점도 정말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은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인페르노 모드에서 필살 펑션인 발조더스를 발동한 모습을 아주 높은 재현도로 조형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지금 꼬리도 지금 막 빠지죠. 계속 갑니다. 계속 고정력 정말 문제네요. 문제. 끼우면서도 또 빠지고, 이게 아무래도 2500엔대를 지키면서 좀 설계를 대충 하지 않았나, 아니면 무게중심을 좀 잘못 맞췄다던가. 이게 애시당초 하이퍼 펑션으로 이프리트가 나온다고 처음 들었을 때부터 조금 갸우뚱했는데, 이거 고정력은 정말 두고두고 까임을 당할 것 같은 요소네요. 네, 뭐 발조더스의 발동 상태는 뭐 이 정도 보여드리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재현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불만 없지만 고정력은 정말 진짜로 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스켈톤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장갑을 벗겨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과연 덩치가 얼마나 커졌길래 신조형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하는가. 자, 전신을 퍼지를 시켜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하이퍼 펑션이다 보니까 장갑 탈착에 있어서는 그냥 파바바박 벗겨져요. 아무 문제 없이. 코어 스켈톤 자체가 전체가 ABS 파츠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장갑을 떼어내면서 코어 스켈톤이 분리되는 염려는 없고요. 자체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코어 스켈톤을 드러내면서도 이게 잔부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지금 벌써 파츠를 몇 개 떼어내는지 셀 수도 없어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다리 양쪽 2개씩, 팔 양쪽 2개씩 해가지고 몇 개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색분할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떼어내면서도 참 아까 지금 제가 굉장히 서둘러서 파츠를 떼어내고 있긴 한데, 이게 느긋하게 하면은 이거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또 잔부품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하이퍼 펑션 이프리트 구입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장갑 탈착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까딱하면은 파츠 정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파츠가 생각보다 많아서 발 부분은 그냥 끼워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주먹까지 껴서 지금 첫 보기에도 덩치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일반 코어 스켈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마어마하죠. 일단 어깨부터, 뭐 키야 발이 커져가지고 어쩔 수 없다 치고, 일단 골반도 상당히 넓어졌고요. 어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얘를 뒤에 세워보면은 안에 쏙 들어가죠? 빼꼼? 이렇게 신규 조형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정말
한눈에 브로울러 프레임이란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큼지막하게 정말 한덩치 하는 모습으로 변모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향후 앞으로 나올 브로울러 프레임 기반의 LBX의 하이퍼 펑션 라인업에 조금 기대가 가는 바네요. 여기까지는 뭐 하이퍼 펑션 이프리트의 리뷰였고요. 좀 제가 고정력에 있어서 좀 많이 깐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뭐 가격대에 비해서는 충분히 구성도 훌륭하고 뭐 구매적인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는 하이퍼 펑션 이프리트의 리뷰였고요. 매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커스터마이징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딱히 뭐 어떤 컨셉을 잡는다거나 무슨 기체를 따라한다거나 매주 찾아오는 그런 고민에서 좀 벗어나서 그저 송 가는 대로 한번 개조를 해봤는데요. 오랜만이죠? 제가 미리 컨셉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개조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변형 기믹에다가 사족보행 요소까지 있는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아, 역시 저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게 좋아요. 네, 이번에는 인비트, 지금 보시는 인비트와 시 서펜트의 다리,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 LBX의 어깨 조인트 이용해서 개조를 해볼 건데, 이 인비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키트인데도 지금 봐도 뭐 어느 한 구석 후달리는 점이 없어요. 무려 이분은 넘버가 7번이에요. LBS 007. 지금 거의 60번 다 돼가는데 거의 뭐 데쿠와 비슷할 정도의 짬밥인데,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인비트의 양 다리부터 분리를 하겠습니다. 인비트의 양 다리를 분리를 하고, 다음 부분 이 어깨의 센서 부분을 분리한 뒤에 이 조그만 폴리캡을 조심스럽게 빼서, 이게 빼다가 퓨웅 하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이 지금 보세요. 이게 어디론가 날아가서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이거를 일반 LBX의 어깨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두 개 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준비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결합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합 한번 해볼게요. 자, 시 서펜트의 다리를 일단 이렇게 인비트의 고관절에다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주시고, 자, 요 다리는 어떻게 끼울 거냐면은 아까 일반 LBX의 어깨 조인트에다가 끼웠던 요 파츠를 이용해서 어깨에다가 끼워 줄 겁니다. 어깨 쪽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모습이 좀 제 안에서 타협을 갖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 이 정도면 변형 기믹을 넣어서 사족 보행까지 어떻게 되지 않았나 싶은 타협점이 올 때까지 조금 걸렸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고요. 대충 포즈를 잡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비교적 평범하죠. 그 전에 해왔던 개조들에 비해서는. 뭔가 다리가 어깨 위로 넘어가면서 뭔가 기동력이 좀 더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워낙에 인비트가 좀 괴기스럽게 생겨서 더 이상 괴기스러워질 구석이 없는 개조이기도 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변신을 한번 시켜볼게요. 과연 사족보행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허리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다리를 어떻게 사족보행을 만드느냐, 이렇게 양쪽 다리를 떼서 좌우를 바꿔 끼워주세요. 이렇게 다리 좌우를 바꿔주면 훌륭한 앞다리가 생기죠. 이 남은 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비트의 설정상 팔 자체가 무기고 요 손바닥에 단발총이 달려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거리 무기 같은 개념으로 각도를 꺾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변신이 완료가 됐어요. 정말 아까의 몇 배는 좀 괴기스러워 보이죠? 허리 돌리고 고개 돌리고 이리저리 꺾어줘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족보행 형태가 됐는데, 뒷다리가 더 짧은 게 살짝 걸리는데 이 앞다리 뒷다리를 바꿔서 개조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덤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원래대로 돌려서 원래대로 모양을 한번 다시 재조정을 해서 원래대로 돌려보도록 하죠. 다리는 한번 그대로 꺾어 보겠습니다. 뒤로.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는 거는 이쪽일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이쪽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비교적 간단한 개조를 통해서 뭐 인비트의 바리에이션이 나오기를 참 바랬었는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저 스스로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충족된 그런 개조였던 듯 하네요.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퍼펑션 이프리트를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키트의 가격과 설계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2,500엔이라면은 말하자면은 하이퍼펑션 평균가를 지키면서 이렇게나 풍부한 구성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면에 그 많은 파츠들의 고정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살짝 안타까운 키트였네요. 뭐 그 외에 코어 스켈톤을 이렇게 거대하게 신규로 조형했다, 뭐 이런 점은 아주 도전적인 요소, 이런 건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런 키트였네요. 다음 주에는요 도트 블레이즈를 리뷰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도트 블레이즈. 자, 도트 블레이즈 박스 아트인데 아직 개봉도 안 한 아주 따끈따끈한 키트예요. 도트 블레이즈. 이 오랜만에 최신 키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게임판 골판 지정기 워즈에 등장한 기체고요. 이 도트 페이서를 재설계해서 다리에는 호버링 기능을 추가했다. 뭐 그래서 사막 등 험지에서 장기간 운용이 가능해진 그런 사양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과 더불어서 파츠가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도트 페이서에 파츠도 들어있어서 파츠 환장을 통해서 그 양쪽을 모두 재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키트인 것 같고요. 컬러는 새로 조형돼서 좀 색다른 도트 페이서를 즐길 수도 있네요. 일반판에서 워즈의 키트 라인업이 모두 끝나버려서인지 이제는 게임판에 등장한 바리에이션 기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오딘 M, 밀리터스, 오딘 밀리터스도 나오고 말이죠. 네, 도트 블레이즈 다음주 많은 기대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골판 지정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저는 다음주 수요일에 좀 더 알찬 리뷰 내용과 참신한 마개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